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제주에서 있었던 여러 현안을 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류 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0월 하면 4년 만에 이뤄진 국정감사, 그리고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좀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지난달 이제 제주를 직접 찾아 이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 전체가 제주를 오기는 2018년 이후 한 4년 만인데 여러 현안이 나오긴 했지만 관심사는 행정체제 개편, 인사, 그리고 제2공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좀 인사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조배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십시오. 네,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고 그 전체적인 국감장의 그 분위기를 보면 좀 여당과 야당 간의 온도차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같은 당 출신의 그 오영훈 지사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려는 이런 모습이 좀 역력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지사에 대한 그 비판적 공세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약간 대조를 좀 이뤘다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비판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주제 중에서 인사 문제도 이렇게 돌출이 됐는데 그 중에 아마 조배죽이라는 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조배죽은 아마 그 민선 5기 도정 때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건배사로 주로 쓰였던 이렇게 단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최근 그 인사에서 공공기관장을 인사하면서 민선 5기 인물을 이렇게 좀 영입했다 해서 아마 조배죽이란 말이 아마 이렇게 좀 회자됐습니다. 물론 이 용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좀 약간 인사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많았다라는 걸 아마 짚기 위해서 아마 이 단어를 소환시켰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한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보면 과도한 코드 인사가 있다. 또 하나는 비서실 13명 중에 6명이 국회의원, 오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그대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출신, 당시에는 한나라당입니다만 그쪽 출신의 도의원을, 전직 도의원을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이렇게 좀 임명한 부분도 아마 정치적,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체육단체장 시절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해서 지금 경찰에 입건된 분을 또 이거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이렇게 좀 임명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미 지방정부에서는 도의에서도 숱하게 제기됐고 이미 다 논란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정감사의 주제로 좀 과연 좀 적절하느냐 했을 때는 약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약간 이게 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제는 약간 국정감사장에서 다루기에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제기했을까? 이걸 좀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아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인사 관련 논란 중에 딱 하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전직 그 보수정당 출신의 도의원을 그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임명한 부분, 아마 이것 때문에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좀 약간 그 연결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조배죽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윤 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민선 5기 2013년 우금민 도정 시절에 이제 도청의 조직 문화를 꼬집는 말인데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근데 이게 제주에만 쓰인 말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자기 취임식 날, 생일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고 안 좋은 얘기지만 안희정 전 지사도 그 자기들 그 도지사 시절에 그 조직들과도 그런 얘기를 이 조배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지금 조배죽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이런 게 지금 도정의 인사의 코드 인사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지만 과연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는 참 한심하다.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제주도에서 국감 질의 자료를 받을 때 또는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제주 현안에 대해서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럼 뭐냐 민선 8기가 시작됐을 때 가장 현안이 됐던 게 인사 문제다. 그렇게 해서 끌고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뭐 지사의 답변은 뭐 두루뭉실하게 자기의 입장을 원하는 거지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송재우 의원이 엄호 사격을 한다고 뭐 통합의 정치 때문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송 의원이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금 인사 문제를 갖고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의 정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변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송 의원은 엄호 사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폭을 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제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최근 30명이 넘는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했고 문제가 제기된 분이 한 7명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오 지사가 국감장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있다고 답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의식해서 답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감장 또 이런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 공세가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좀 약간 정치적 웅수 차원의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답은 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좀 더 좀 진솔한 이런 좀 답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그 오지사의 뭐 답변과는 좀 별개로 해서 그 인사 논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약간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뭐 오지사의 답변 과정에서 30명 중에 7명은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왜 그 7명이 명단이 나왔을까? 저도 그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명단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좀 빠진 부분도 좀 많고 사실 뭐 이렇게 포함된 부분에서는 비상임이사까지도 한 두 분 이렇게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보면 정무부지사도 빠져 있고 또 개발공사 상임감사라든지 제주 테크노파크의 뭐 윤리실 관련해서 아마 여기도 아마 감사 역할을 맡는 분이 아마 여기도 아마 이렇게 포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이 좀 포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중에 7명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로는 잘 됐다.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그 출범 초기에 인사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도의에서도 비판 세례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니까 오 지사가 살짝 그 포용 인사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컨벤센터 사장을 보수정당 출신 인사를 영입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뭐 개방형직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를 중심으로 한 원팀이 이렇게 구성될 때 원팀 구성원에서 그 원조 오영훈 지사 캠프 인사 말고 같이 합류한 부분 이쪽 인사들의 일부 좀 영입이 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갖고 약간 포용 인사로 이렇게 좀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혁신 인사 내지는 좀 발탁 인사로 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오영훈 지사가 사실 인사 문제화해서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인사라는 게 전임 도정, 과거 도정에 보면 출범 초기 항상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지사 때도 있었고 우금민 도정 시절에도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니까 도민들은 뭔가 과거와는 다르겠지. 오영훈 지사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 했는데 막상 인사를 하고 보니 전임 도정 또는 과거 도정의 그 관행과 다 별반 좀 다를 게 없다. 좀 여기에 따라서 도민들이 그 좀 민선 8기 도정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좀 기대도 높았고 좀 열망이 컸었는데 좀 실망한 부분. 좀 도민들의 그 바람을 제대로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인사를 하지 못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영훈 도정이 좀 한번 좀 뭐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사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저는 자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명된 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또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지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 뭐 도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시 이걸 밝히면서 한 말이 이제 오재훈 경제통상진흥원장 그다음에 양 행정시장들이 사법당국의 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참 무서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당국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왔을 때 판단이 내려왔을 때 과연 오지사는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부터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꾸겠다라고 차라리 밝히든지 이런 불명확성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의 조배죽이었다면 행정체제 개편에서는 답장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 문제에서 조배죽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 들어오니까 아마 두 가지 용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답정너, 그다음 다른 하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말까지 네.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아마 박정희 유신 시대에 만들어져 갖고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키기까지 네. 그 아마 간선제 대의원 대통령을 간선제로 이렇게 뽑기 위한 이렇게 대의원 그 조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오영훈 도정에서 기초 그 이회 기초자치단체를 도입 얘기를 하면서 기초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뽑되 네. 시장은 기초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다라는 마치 그 의원내각제와 흡사한 조직을 돼서 이게 마치 최저간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한 바 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비판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된 걸로 보고요. 다른 하나 답정너 같은 경우는 이미 정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영훈 도정이 그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 그 체제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6개로 이렇게 좀 개편을 한다. 그리고 모델에 있어서는 기관 통합형 모델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게 오영훈 지사 입을 통해서도 나간 바 있지만 또 인수위원회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통해서도 이렇게 제시된 바가 네. 있어갖고 아마 답정너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뭐 그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판받을 사안인가 하면 저도 좀 이게 좀 사실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금 공론화 준비 단계거든요. 아직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8월 말에 이렇게 구성이 됐고 지금 그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비판들이 쏟아질까?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 답정력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냐. 앞으로 그 용역이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도지사의 의중이 적지 않게 반영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분출되면서 이런 그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그 비판의 그 취지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 지사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이 바뀌었지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얘기해버린 게 5개 기관 통합형을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뒤에 발을 뺀 게 예시였다 네. 라고 하면서 발을 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답변에서 그거는 예시를 든 거다. 근데 거기서 또 내각제란 말을 쓰면서 내각제란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라는 의심 들었지만 뭐 의원들이 또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내각제 방식이라고 내각제는 예였다. 그리고는 공론화 과정과 도민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거 준비 안 돼. 아직까지 이제야 발걸음을 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냥 정치적인 수식어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감 의원들도 문제였고 지사의 답변도 문제였다. 그렇지만 김웅 의원이 얘기했던 끔찍한 혼종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갈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마 그 예시로 들었다라는 이런 그 해명이라든지 또 뭐 전에 그 제주연구원장에 이렇게 임명되신 그 양덕순 원장께서는 그 아마 그 인수위원회 참여 시절에 기관 통합형 모델이 아마 최저간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좀 하고 네, 저기 네. 이렇게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아마 그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질타를 하고 또 우려도 많이 이렇게 좀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볼 때 이걸 단순히 그 도의회나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았다 해서 끝에서 넘어갈 게 아니라 좀 한번 이걸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오해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간다라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사가 좀 확실한 좀 답변을 한 번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정해놓은 것도 없고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나 용역에 있어 갖고는 철저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그 모형을 결정하겠다. 그동안 뭐 이렇게 제시된 거는 전부 그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아직도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과업 지시서 자체가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지 벌써 지금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늦장을 부린다기보다는 일단 과업 지시서에 좀 저는 뭐 충실히 이걸 한번 신중하게 아마 결정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아마 필요하다. 너무 서둘러서 좀 약간 그 미흡한 상태의 과업지시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어쩌면 이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 답정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논란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위가 출범한 후에 도의에서도 한 차례 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뭐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한 달여 동안 괜히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발목이 잡히면서 좀 시간 끌기 한 점이 없잖아 좀 있었다. 시간을 많이 좀 약간 허비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8월 말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렇게 좀 출범했고 용역은 당초에 한 9월에 시작하면 내년 12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그 도의 모형을 결정하게 되고 또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게 큰 로드맵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용역은 한 1년 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했다가 조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아마 11월 중에 아마 전체 회의를 해서 용역의 과업지시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업지시가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용역이 착수되는 게 아니라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아마 물리적으로 볼 때 아마 연내의 용역 착수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 4개월 이렇게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못하면 너무 늦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말로 스텝이 꼬여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가는 속도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뭐 공론화 과정 없이 지사가 제시를 했고 쉽게 가겠지.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답정너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는 틀리게 이제는 도민의 민이라든지 이제 도의회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틀려졌다. 이제 우리의 결정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거기서 아쉬운 거는 지사와 뭐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없이 끌고 들어가 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갔으면 오히려 뒤에 속도가 탄력이 붙을 텐데 오히려 지금 아까 윤 대표 말씀대로 탄력이 떨어져 버리고 불필요한 소모전이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사가 처음에 잘못 끌고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항 부분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공항에 대한 좀 필요성을 좀 많이 언급했다라는 조금 분위기로 좀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건설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 이 질문들을 갖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살짝 뭐 정석 비행장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좀 뭔가 좀 필요하다. 네. 꼭 현공항 확충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인프라를 좀 확충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뜻에 좀 중요한 것은 뭐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이나 야당 할 것도 없이 좀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반대 목소리는 안 나왔다라는 네. 게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오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답변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는 뭔가 다른 뉘앙스를 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뭐 이 부분 따로 이제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원희룡 지사와 그 오영훈 지사가 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왜 안 만나느냐 이런 좀 질문도 네. 나온 것도 좀 약간 특이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오 지사가 뭐 원 지사에게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자고 이렇게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 이렇게 답은 했지만 일부러 이렇게 뭐 거부한다거라든지 뭐 회피한다든지 아마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보완 용역이 뭐 이번 10월 31일부로 이렇게 종료는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재추진 여부 그때 반려 사유를 보완해서 제2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 이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결정이 되면 저는 오히려 어쩌면 원희룡 장관이 먼저 오 지사에게 지사를? 좀 만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결정되면 아마 좀 약간 국토부와 제주도 간의 협의가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야 의원들이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는 데는 열혈 불문하고 필요성을 인정해버렸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뭐 그동안 제주에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인데 오영훈 지사의 답변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오 지사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에 예.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서 하여튼 오영훈 지사 이 답변 내용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이 공항이라 특정하진 않겠지만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공항에서의 확충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걸 또 질의한 국회의원이 그럼 이 공항이냐? 아니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 무슨 뜻이지? 저도 이제 그 들으면서 좀 의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딱 보니까 그 오 지사가 아마 대안론을 상정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산 제2공항까지 아우르는 그 대안론이다. 성산 제2공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아마 전부 좀 감안해서 아마 이런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발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제2공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즉 현공항 확충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도지사는 딱 전제했거든요. 네. 그럼 현공항 확충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공항을 이제 뭔가, 물색해야 되는데 그럼 성산 제2공항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데 또 꼭 그것만으로 특정하지는 않겠다. 예.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뭐냐,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성산 제2공항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저는 대안론을 일단 상정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오지사의 오늘따라 오지사를 계속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지사는 결국엔 정치적 수사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발언을 해버렸다. 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 발언이 나오고 이 국감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또 오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네. 발표하면서 또 문제가 됐는데 오지사가 7월달에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 제주도하고 국힘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뭐 비공개였지만 네. 간담회 자리에서 제2공항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배석자가 이건 중요한 발언을 한다라는 피드백을 줬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없이 이제 그 발언을 그냥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발언이 밝혀지지 않은 게 왜 뭐냐 그랬더니 도당 쪽에서는 국힘 도당 쪽에서는 지사가 제2공항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동안의 갈등을 완화시켜서
제대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국감 발언을 보니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공개했다. 거기에 참석자들이 누구누구 실명 거론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의 진위는 따져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사는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거 없이 가만히 있다라는 건 지금 지사가 각 요새 스타일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또 발언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조용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침묵을 지키는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땐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혀줘야 되는데 다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해버렸다. 예. 지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제일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뭐 정석 비행장을 다시 가져올 건지 아니면 다른 공항 입지를 설정을 할 건지 다른 방법이란 게 과연 뭔지 예. 맞습니다. 진짜 답답한 따름입니다. 뭐 아까 윤 대표도 이제 뭐 잠깐 뭐 대안론 얘기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또 정석 비행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석 비행장은 이제 오영훈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 꺼냈던 얘기인데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당시 정치인의 이야기였다. 더 이상 주장할 뜻이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다시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감장에서 오 지사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정석 비행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 임호선 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석 비행장 제2공항 만들 때까지 정석 비행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오 지사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네. 당시에 정석 비행장이 제주공항의 보조공항으로서 이렇게 활용한 바도 있고 또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석 비행장으로 이렇게 도착한 네. 적도 있다. 이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딱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정석 비행장이 당장에 이렇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설이 다 이미 다 돼 있다라는 걸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강조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오영훈 지사의 아마 고민은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분수령이 됐던 게 작년 2월에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이렇게 합의하에 실시했던 그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높았고 또 성산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더니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주 사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마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변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면 아마 오영훈 지사가 정석 비행장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건데 반대 의견이 높았다. 도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정석 비행장 아마 대안론 검토에 아마 먼저 불을 지피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뭐 단지 이렇게 꺼낸 정도뿐만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작년 여름에는 송재호 의원과 같이 정석 비행장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아마 설명회과 공청회까지 아마 이렇게 하려고 네. 물론 찬성 단체의 그 시위로 이렇게 무산은 됐습니다만 그 단계까지도 갔었다. 그러다가 도지사에 이렇게 출마하면서부터는 딱 정석 네. 비행장 대안론은 선을 좀 그었고. 그다음에 선을 완전히 건너봤더니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갖고 있었죠. 예. 살짝 그 아주 좋은 그 관심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오 지사가 이번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언제쯤 정리될까? 저는 이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완해서 아마 환경부에 제출하고 다시 논의가 무르익을 주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서 했던 얘기가 결국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와 연결이 되면서 계속 정석 비행장 얘기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건 같은 날 그 여기서 제주에서 국감이 이루어지는 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국감이 있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정석 비행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제주공항과 광역이 겹치고 많은 안개 일수와 오름을 깎아야 해 후보지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다. 네. 숨골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름을 깎아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아예 정석비행장에 대해서는 그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과연 정석비행장을 왜 계속 만지작거리느냐 라는 부분은 또 의문이 듭니다. 예. 뭐 국민의힘 도당 뭐 논평에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 오영훈 지사는 이 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이런 게 또 다른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긴 한데, 자, 문제는 이제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입니다. 이제 10월 31일부로 일단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용역 결과는 물론이고 뭐 이 용역 결과를 좀 공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놓고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국토부에서 그 10월 31일부로 용역은 일단 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아마 내부적 검토 의견을 거쳐서 좀 재추진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아마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 11월 중에는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시간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빨리 결론은 나올 것 같고 결론은 또 이미 다 정해졌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가 그 보완 용역이 지난 6월에 이미 6월부터.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연장까지 한 일단은 거 보면 무슨, 제출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아주 강했고 그 네. 제출을 전제로 해서 아마 보완 용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6월 달에 처음에 그 보완 용역이 완료될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미 그 전문가 의견은 좀 충분히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재추진 뜻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다만 그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면밀히 분석이 좀 필요해서 다시 연장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아마 결론은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개 요구가 굉장히 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 요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일단 심의가 끝나면 하겠다 했다가 좀 입장을 좀 바꿔서 좀 약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우리 이렇게 선회했는데 아마 공개는 아마 요약본 수준으로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 국정감사에서 그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마 국토부가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자, 공개적인 검증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좀 제주도에서 이렇게 협의에 요구할 경우에 한번 협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서도 공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면 한번 공개 검증을 해야 할지 여부를 아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전에도 한번 뭐 검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선례를 봤을 때 국토부가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한번 한다면 최소도 수개월은 모든 게 올 수도 없던 상황에서 그 검증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안 그래도 굉장히 서두르다가 이게 전부 중단된 상황인데 환경부의 반려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좀 하고자 할 것이지 공개 검증에 응하면서 이렇게 좀 아마 그 시간을 늦추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공항 조기 착수를 공약으로 이미 국정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속도를 오히려 내면냈지 공개 검증하면서 다시 시간을 약간 좀 지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이제 되겠죠. 뜨거운 감자가 올라와서 이제 과연 그걸 누가 손을 대겠느냐라는 거지만 결국에 이제 또 환경부의 시간이 오지 않았느냐. 뭐 국토부는 갈 길을 갈 거고, 뭐 보고서는 뭐 거의 끝난 거고. 그래서 또 환경부가 또 그거를 어떻게 수용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개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됐을 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공개의 뜨거운 감자를 과연 누가 손을 댈 것이냐. 근데 저는 제주도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날부터 좀 파행도 있기도 했었는데. 네, 뭐 첫날 뭐 파행은 아마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을 질타한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뭐 파행이라고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약간 좀 실망과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크다. 좀 12대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1대에 비해서 의원 정수도 2명 더 늘어서 45명의 의원이 됐고 네. 좀 의원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약간 좀 부단한 이렇게 좀 활동을 좀 기대했지만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의 역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좀 이러한 기능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실망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그 시장을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좀 약간 들었던 게 뭐냐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인지 토론회인지 업무보고 자리인지 약간 구별이 좀 잘 안 되더라. 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좀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좀 그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구 민원을 뭐 관철시키기 위한 질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좀 굉장히 좀 공감하기 어려운 자기만족식 질문도 굉장히 적지 않아서 좀 나왔고요. 또 어떤 거 보면은 이거는 좀 가치의 문제, 철학의 문제인데 그게 마치 그 시장으로 정답이냐? 하여금 이게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예스를 할 때까지 답정너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네.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끌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좀 약간 감사의 질이 상당히 좀 떨어졌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그 젊은 의원들,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좀 좋은 그 좀 뭔가 좀 좋은 그 뭔가 의제를 이렇게 끄집어낸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좀 불효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좀 예산이 좀 좀 약간 좀 낭비성, 소모성 좀 이런 사례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아주 중대한 결함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큰 건의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약간 의미 있게 다가온 게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초선 의원이 제기한 그 제주시의 그 분할 매각 공유지를 쪼개기 식으로 분할 매각한 사례를 구체적인 그 토지 등기부 등본까지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뭐 공익 신고 건수가 굉장히 좀 늘고 있지만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그 보호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그 지원센터 설립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 제주 종합경기장이 좀 굉장히 좀 주차 차량들로 굉장히 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그 재선 의원이 아마 이 부분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그 혼잡한 원인 중에 하나가 좀 공공기관 문제 때문이다. 공공기관 차량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공공기관 차량의 그 차고지가 어디냐. 그 차고지 등록 증명제의 내용을 봤더니 전부 제주시 본청으로 되어 있다. 그 차고지 등록은 제주시 본청으로 하고 주차는 종합경기장으로 하고 하면서 오히려 혼잡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그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또 뭐 어느 의원은 뭐 관용 버스 석 대가 한 달에 한 번꼴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예산 낭비성으로 버스를 운영할 거면 차라리 읍면동에 좀 지원해라 이 버스를 그러면서 활용도를 좀 높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전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좀 지적들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축 분뇨에 대한 우리 제주도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물론 우리가 좀 제주 지역에서는 이 축사 납치 문제, 불법 가축 분뇨 배출 문제 이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아마 도정이나 도의회가 아마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법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그 규정보다도 아마 한 3배 정도 더 강화시켜서 아마 이렇게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좀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와서 좀 약간 논란의 여지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 예. 뭐 늘 저희들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감이 끝나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해왔고 뭐 정확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행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좀 봤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 장관이 있어야 된다. 치열하게 이제 바꿔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듯이 일부 스타가 될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특히 초선 의원들 중에 뭐 나름 공부도 했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행정 집행부의 잘못됨을 인정까지 받아냈다라는 거는 벌써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뭐 특히 예전 도의원들이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안 했느냐라는 게 그동안 집행돼 왔던 행정에서 지금 집행했던 내용들이 상위법 위반이었다라는 거를 찾아냈다라는 건 진짜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이전 도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뭐 다 과거의 의원들이 됐지만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봤다.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또 옹호만이 아닌 비판을 했고 또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냈다는 데서도 또 희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불성실, 자료 제출의 불성실, 또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 태도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원들도 마침 그날이 국정감사 날이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운영위원회 행감에서 의원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게 또 지난 31일 날 이제 사과를 안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겠다라는 부분,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오늘 토론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 도정지사 출범한 지 5개월째 맡고 있는데요. 아마 11월에는 아마 몇 가지 그 도정 현안에 있어서 아마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도 아마 11월이 아마 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그 용역도 아마 11월 중에는 아마 확정해서 이렇게 발주하게 되는 만큼 아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추자도 대규모 해상 풍력 문제도 아마 11월에는 아마 인허권이라든지 그 관리권의 문제를 아마 매듭짓는 아마 이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 입장에서는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아마 보여주는 아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은 아마 몸풀기, 워밍업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 이태원 그 앞서 참사 사고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슬픔과 그 충격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아마 제주에서도 좀 이런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이런 점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라는 소재 대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이 어떻게 보면 오영훈 지사의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2공항 문제도 이제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 가야 될 거고 또 예산안 이제 도의에서 예산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가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8기를 이제 가야 될 방향이 11월에 결정될 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밝힐 것은 밝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 공감대를 만들어서 넘어가야지 제대로 안 밝히고 아니면 감추고 해서 일을 크게 확대시켜서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한 달간 있었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